Sanctuary. Sanctuary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사밀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에피소드, 연구개발팀장이 전직금지 규정, 퇴직 후 2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금지를 위반하였음에도 회사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 사례는 현업에서 이직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자문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의료기 제조 및 판매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퇴직 전 작성한 퇴직 서약서를 이유로 이직,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인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피신청인 S는 12년 근무 퇴사를 했고 R은 7년 근무 퇴사를 했습니다. S는 회사 주력 제품 연구개발 팀장으로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을 했고요. R은 임상실험 업무를 담당한 연구개발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자, S와 R은 퇴직 시점에서 회사에 퇴직 서약서, 퇴직원을 제출했는데요. 그 서약서에 이 소송에서 문제되는 문구는 이겁니다. 퇴직일로부터 2년간 회사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생산업체, 즉 경쟁업체죠. 창업, 취업, 협력, 동업, 고문, 자문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영업비밀 침해나 우려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 회사 정책에 동의한다라고 서약을 한 거죠. 자, 이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 S와 R은 그 퇴사 후 4개월 지난 시점부터 경쟁업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청인이 주장입니다. 퇴직 후 2년 경과 전에 경쟁회사에 입사함으로써 회사 손해가 막대하다. 심지어 S는 본인 직원인 R까지 스카우트를 해갔다. 자, 그래서 S와 R은 그 퇴직 서약서에 근거해서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경쟁회사에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S는 위반 1일당 500만원, R은 위반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간접강제 규정까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회사 신청인의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회사 신청을 기각한다. 즉, 회사의 전직금지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선 법원에서 이 전직금지 판단을 내릴 때는 전직금지 약정, 즉 이 사건에서 퇴직 서약서상의 그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요. 유효하다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규정된 전직금지 기간이 과연 또 타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바로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판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측이 퇴직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퇴직 처리와 퇴직금을 지급된다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서명하였기 때문에 이 퇴직 서약서상의 전직금지 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 근로자들이 많이 하는 주장이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여기에서도 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와 같은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봤을 때 이 퇴직 서약서에 의한 전직금지 약정이 피신청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즉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면 각 이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되어서 과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느냐,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다면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이 약정으로 인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면 이 전직금지 약정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 그리고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데,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은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판매 회사죠. 그래서 피신청인들이 관여한 이 제품은 특허 출원하고 신청인이 설계, 개발, 표본 제반, 임상 실험 등 식약청의 품목 허가까지 받았고 의료기기로서 적합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개발 기간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 이 정도면 단기간 내에 타 회사가 용이하게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통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연구개발 팀장이고 임상실험한 당사자죠. 핵심 인력이라는 거죠. 개발 인력. 당연히 이 보호할 가치,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로 봤을 때도 이 전직금지는 유효하다. 자, 그 다음에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등을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은 퇴직 후 2년간 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이 동종 경쟁업체 이직을 금지를 했는데, 국내에서 본 제품과 관련한 유사한 의료기기는 총 3개 회사 제품들만 존재를 하고 있고, 소수 업체가 국내 척추디스크 치료기기 시장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이 관련 의료기기 제품 개발, 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보를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상으로 전 지역, 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전직금지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다. 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이 회사가 취급하는 이 기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더라도 전직금지 이 약정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대가 추가적으로 제공을 했느냐? 그거는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퇴직 경위, 강압이 있었느냐, 내지는 환경이 자의로 했느냐, 아니면은 타의로 퇴직하게 되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이 사건에서는 어찌됐든 전직금지 유효성은 타당하다, 유효는 하다라는 근거 하에 다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직금지 기간에 관련해서 그러면 2년이 타당하냐라는 부분인데요. 경업금지 약정,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와 약정으로 전직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등 과도하게 이 경업금지 기간이,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이 될 때는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S는 10년 이상, 8년 이상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무에 종사를 했는데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이 피고들, 그러니까 피신청인들 입장에서는 이직을 통해서 당연히 이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상 어려운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전직 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보았을 때 2년까지 그 금지를 하는 그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원고 신청인이 이 신청한 시점에서는 이미 1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그 보호 가치, 할 전직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소멸되었다라고 해서 신청을 기각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서명한 퇴직서에 기재한 기간 내에 경쟁업체로 이직하였더라도 여러 가지 앞에서 살펴본 이 과연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한가, 그 기간이 너무 장기간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퇴직 서약서를 위반하였더라도 반드시 전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전직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생추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